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379페이지 봐보세요.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우리가 토지의 종류는, 우리나라 토지의 종류는 21가지 그랬고요. 21가지. 그리고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28개에서 하나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29가지인데 추가되는 게 뭐가 추가됐습니까? 그러면 거기 나갔듯이 야영장입니다. 야영장. 야영장 해가지고 이거 인천에서 한번 큰 사고 났었죠. 사람도 몇 명 죽고요. 그래서 그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야영장을 갖다가 용도 있다 초과했어요. 그래서 29번, 29호 그래야죠. 28이 장례식장 그러면 29호 야영장. 그래서 야영장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치사시설 등 용도로서는 바닥면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00 미만인 것은 29호 야영장 했으니까 379페이지 위에다 붙이는 게 좋겠죠. 28 밑에 붙이기 애매하니까 위에다 붙여놓고, 그러면 300 미만인 것은 야영장인데 그러면 300 이상인 게 문제돼요. 300 이상인 것은 376페이지 12번입니다. 12번 수련시설. 12번 수련시설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썼어요. 4번. 4번 써가지고 거기다가 야영장 그러죠. 야영장. 야영장, 그리고 뭐라고 쓸래요? 300 이상인데 쓸 때는 29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야죠. 29호가 야영장 300 미만이니까 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야영장은 수련에서 안 나오고 29에서 나옵니다. 야영장 자기가 먼저 잡았으니까. 그래서 29호 야영장이 신설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되는가? 다시 384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거기다 추가해야 돼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어디다 추가하는가 그러면 야영장이 300 미만이면 야영장이고 300 이상이면 수련이었죠. 수련. 뭐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6번 교육복지럼 교육복지. 수련 뒤에 5번 야영장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 445페이지 4번 연면적에 관한 사입니다. 지금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인데 출제는 연면적이 가장 잘 됩니다. 연면적. 연면적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각층 바닥 면적 합계인데 뒷말이 중요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4가지를 제외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4가지를 제외한다. 첫 번째 지하층, 두 번째 지상층 주차장인데 가로 안에 건축물 부속 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장입니다. 세 번째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시험 문제가 나오면 39층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한다. 5인가 X인가. 그러고 나와요. 그러면 초고층은 몇 층이라고요? 50층. 준초고층은 30층 이상이요. 30층에서 49층. 초고층은 50층 이상. 그러니까 39층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걔는 준초고층이니까 자동적으로 제외돼요. 그러니까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간단하게 30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죠. 30층 이상 되는 건축물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은 제외고. 13.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을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입니다.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그래서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 그걸 갖다 암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암기했냐 그러면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지주 PP를 했어요. 지주 PP. 지하층 제외. 주구는 뭐겠습니까? 부설 주차장 제외. P. P는 안전구역. 그리고 또 P 그러면 대피 공간. 지주 PP는 제외한다. 영천에 있는 미경이가 만든 겁니다. 지주 PP 제외. 그 다음 이제 5번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얘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거기까지 말고요. 땅바닥에서 건물 꼭대기까지 그런 얘기고, 넘겨보게 되면 박스 있는데 처음에 박스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처마 높이 읽어보고, 반전 높이 읽어보고, 8번 층고입니다. 층고. 층 높이입니다. 층 높이.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그러니까 윗면에서 윗면까지. 줄은 끊어요. 윗면에서 윗면까지. 9번 층수인데, 층수는 중요 표시가지고 층수는 잘 나옵니다. 층수. 첫 번째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시탑, 탑 나오면 바닥 면적은 제외인데 층수는 제외가 아닙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그런 게 나오면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인데 건물이 몇 층짜리인가 이러면 1층, 2층, 3층짜리인데, 자, 옥상에 이렇게 탑이 있는 탑, 튀어나오면 탑입니다. 승강기 올라가는 거면 승강기 탑이고, 계단을 올라가는 통로는 계단탑인데, 이 부분을 층수로 볼까 말까 그러면 먼저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 외벽 중심선 들어서 수평 틈 면적, 건축면적 계산하고, 이게 건축면적. 그리고 이 지금 옥상 부분의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계산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이 옥상 부분의 이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기준해가지고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서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의 면적이 10제곱미터고 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 이렇게 되면 얼마 됩니까? 100분의 10은 8분의 1보다 어때요? 커요? 작아요? 하나 지금 뭐예요? 10분의 1 접니까? 작죠? 그럼 층수에서 제외 이런 얘기요. 그래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시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서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 가란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 전용 면적이 80을 이하면 6분의 1 이하면 제외. 그리고 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하층은 제외. 또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체크합시다. 4m마다 한 층. 암기해야 돼요. 4m마다 한 층. 그리고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가장 많은 층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층수 달리보면, 자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건물은 몇 메타인가, 높이를 짝대 했더니 몇 메타인가, 20m입니다. 몇 층인가 구분이 안 돼서 빵 뚫렸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4m마다 한 층이니까 이걸 몇 층입니까 하면 5층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 건축물은 층수가 몇 층인가 바라봤을 때 앞에서 보니까 1층, 2층, 3층입니다. 뒤에서 봅시다. 1층, 2층 이렇게 3층, 4층 보인다. 이랬을 때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딱 네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승강기탑, 계단탑, 탑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 가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무시하고 8분의 1 이하면 제외. 지하층은 제외. 층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4m마다 한 층.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보면 제일 많은 층. 그리고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뭐 있냐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두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주면서 건폐율 용적률을 주면서 층수 계산하라 이게 나와요. 층수 계산하라. 우리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200제곱미터인 대지가 200입니다. 용적률을 240으로 하고 용적률 240. 건폐율 60%로 건축을 한다면 최대 4층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 O인가 X인가 이러고 뭐예요? 200제곱미터인 대지에 용적률 240이고 건폐율 60으로 건축한다면 최대 4층까지 가능하다. O냐 X냐? 대지 면적이 200입니다. 건폐율을 60으로 한다 그러면 620이 얼마입니까? 한 층은 120입니다. 240이면 200에 240이니까 얼마 간다고요? 480까지.
480까지. 위에 또 얼마 쌓을 수 있다고? 480까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여기도 120, 여기도 120, 여기도 120.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음은 480. 몇 층까지 됩니까? 4층까지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240이고 건폐율 60을 건축한다면 최대 4층까지 가능하다. 5입니까? X입니까? 해가지고 5. 그런데 답은 X가 나와요. X. 왜 X가 나오냐 그러면 이 내용 보게 되면 이거는 4층이 맞는 것 같은데 달리 생각해봐요. 자, 200인 대지에다가 건폐율 60을 한다 그러면 한 층은 아무리 커도 120은 넘을 수가 없다. 60으로 건축한다 했으니까 무조건 120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하면 얼마라고요? 480에서 120 빼면 얼마 남았어요? 360. 360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층 면적을 갖다 전부 다 10 해가지고 10 적으면 돼가지고 36층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론적으로 되죠? 아예 1로 해버리면 360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5가 돼요? X가 돼요? X가 되죠. 5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죠. 이게 이 말이 뭐가 있어야 돼요? 각층 바닥 면적이 같다. 이 말이 있으면 등식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주고 층수 계산 문제 나오니까 자 층수 계산하시려 그러면 무조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가 되는데 전제 조건은 각층 바닥 면적이 같다. 이 말이 있을 때만 저 등식은 성립해요. 그러니까 각층 바닥 면적이 같다. 그 말을 빼고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있어야 맞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게 되면 층수는 총 5개 돼서 5개.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눈다. 층수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눈다. 전제 조건은 각층 바닥 면적이 같다.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10번 지하층의 지표면 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겨보면 이제 4번 대지 분할자입니다. 대지 분할자. 대지 분할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2개 땅이 있습니다. 2개 땅이 있는데 건축물이 없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으면 토지입니다. 토지.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입니다. 나누는 게 분할입니다. 나누는 게 분할인데 토지 분할자는 어디에서 그러면 국토교육법에서, 대지 분할자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국계법 규제를 받느냐 건축법 규제를 받느냐 이 얘기요. 건물이 없는 토지는 국계법 규제고 있는 대지는 건축법인데 국토계획법에서 뭘 하겠는가 그러면 자 이거는 허가를 받아라 하는 게 3개 있고 허가를 받지 마라 하는 게 5개 있었어요. 허가 대상인 토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 분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또 생각이 나야 돼요. 첫 번째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제에서 관계 법령에서 인간의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 분할, 이걸 보고 우리가 기획부동산 잡자 그랬어요. 두 번째 건축법, 여기서는 대지 분할자 면적에 미만되는 토지 분할. 세 번째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는 너비 5m의 토지 분할. 3가지가 허가받는 거고 허가 안 받는 거 첫 번째 사도법이야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다. 두 번째 토지 일부를 공공용도로 쓴다. 세 번째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든가 매각, 일반 자산을 매각한 양양에서. 네 번째가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고시됐다. 다섯 번째 이르겠죠. 이미 5m 이하로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분할된 면적 이상 등에. 5가지는 허가 안 받고 그냥 하고 3가지는 허가받고 국계법이 이렇게 규제하는데 건축법은 자 이 면적에 못 미치는 분할은 금지다. 두 번째 이 사유에 위반하는 분할은 금지다. 이렇게 해서요. 면적을 어떻게 잡았는가? 주거, 기타, 그리고 상업, 공업, 그리고 녹지입니다. 주거, 기타, 상업, 공업, 녹지 해가지고 이 숫자는 중요한 숫자니까 이 숫자는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지 면적은 대부분 얘가 기준입니다. 대지 면적은 주거, 기타, 상업, 공업, 녹지 해가지고 주거, 기타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이 숫자 남겨야 돼요. 이것보다 작은 분할은 금지. 주거, 기타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인데 우리가 도시개발법 시간에 환지할 때 환지 부지정했죠?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얼마나 작은 게 과소토지냐? 이것보다 작으면 전부 다 과소토지.
건축법 대지 분할자 면적보다 작으면 과소토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대지 분할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대지 분할자는 자 옛날에는 뭐라 했는가 옛날에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요.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 이 말은 건축이 가능한 최소한의 면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지 면적.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자 지금 주거지역이 얼마라고요? 주거지역은 얼마라고요? 60이다. 이 지역이 전부 다 주거지역인데 도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다 갑시다. 자 1번, 2번, 3번인데 1번 필지 70이다. 2번 필지는 58이다. 3번 필지는 65다 이러면 자 주거지역은 60보다 작으면 허가 안 해준다. 얘는 허가가 나옵니까? 나오죠. 얘 허가 나옵니까? 나오죠. 허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얘는 계속 뭡니까? 공터죠. 공터. 현재 무슨 지역이고? 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에 있는 거고 주거지역에 있으면 전부 다 주택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얘가 빈 공터로 남아있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얘가 지나가다 까만 봉지 하나 던져놔요. 얘도 지나가다 까만 봉지 하나 던져놔요.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까만 봉지 던져놔요. 뭔 줄 알고? 쓰레기장인 줄 알고. 그러면 거짓말 아니고 얼마 안 돼도 당연히 여기 뭐가 돼요? 쓰레기장이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던질 때 별 생각 없었는데 바로 자기 집 옆에 뭐가 됐어요? 쓰레기장. 거기가 되게 안 좋아요. 땅 주인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구청에다 민원 이야기예요. 좀 치우라고. 그럼 구청에서 당연히 어쩐답니까? 땅 주인 얘기하면 좀 치우라고. 치웠습니다. 애쓰게 깨끗이 치워놨어요. 그리고 한 3일 지나면 뭐가 들어가요? 불타는 조개구이, 불타는 조개구이. 뭐가 들어간다고? 포장마차. 그럼 이것도 술집이 된다. 이거 거기가 안 좋다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자투리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한 게 이 제도 없앤다. 이 제도. 이 제도 없애고 말을 바꿉니다. 대지 분할자. 아무리 작더라도 허가해준다. 한 평도 허가해주겠다. 한 평에다 집 지어서 뭐 하겠냐면은 한 평도 허가해줍니다. 일단은 허가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건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이것보다 작은 분할은 금지시킨다. 주거지역이 얼마라고요? 60은 평수라면 몇 평입니까? 평수를 하게 되면 18평. 자주 나오는 숫자는 좀 기억해야 돼요. 60은 평수라면 16평이요. 자, 대지 면적이 주거지역에 대지 면적 60인 땅이 있습니다. 60. 자, 주거지역에는 주로 뭐 지을까요? 주거지역은 주택을 지었을 때 18평이다 최대한 크게 지으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나요? 자, 건폐율, 주거지역 최대 얼마라고요? 준주가 얼마요? 70. 70이다가 얼마 나옵니까? 12.6평 나오죠. 여기에다가 주택을 지었는데 몇 평이라고요? 12.6평. 12.6평이라 어떻게 12.6평이냐? 건축 면적이니까 벽 두께죠. 벽 두께 해가지고 벽 두께까지 반이 포함해서 뭐 이게 12.6평인데 12.6평에는 벽의 두께가 이만큼 벽이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12.6평이라고. 그러면 실제 실내 면적이 몇 평이 되겠어요? 10평이 될까 말까 그럴까요? 현재 이건 뭐라고요? 주택이라고. 주택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는 있어야 되네? 주방이 있어야 되고 신발장도 하나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 있어야 되고 침대 있어야 되고 책상 있어야 되고 남는 공간에서 4인 가족이 단란하게 잘 살겠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거지역이면 당연히 주택을 건축할 땅인데 면적이 이것보다 더 작아지면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나눌 때는 나뉘는 면적이 이것보다 더 작으면 안 된다. 이 숫자는 반드시 기억하고 암기해야 돼요. 나중에 이 기타가 된가 이거를 갖다 이해할 정도 된다면 건축법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인데 이 기타가 된가 특히 남자분들 중요한데 기타는 아마 6월달 정도 가면 그때쯤 가면 이해될 겁니다. 6월달쯤 가면 지금은 백날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암기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 사유인데 금지 사유는 몇 개 있나요? 이 사유에 위반되는 분할은 금지다. 몇 개요? 보지 말고 바로 문제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적률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있다.
지금 분할할 수 없다 하고 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까? 분할할 수 없다지, 없다지. 그럼 분할할 수 없다 사유가 몇 개 있다고? 6개는 무슨 6개요? 4개 더 많다니까. 몇 개 있다고요? 많다, 많다. 하나 툭 던지 무조건 있다로 가야지. 내용을 알려고 암기해서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눈치를 풀어야 돼요. 요즘은 이게 한 문제 안 나옵니다. 간혹가 다 지문 하나 툭 던지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와 대지 관계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러면 O. 분할할 수 있다. 그러면 X. 그 사유를 알려게 쓰지 말라고. 사유 몰라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습니다. 자, 건축을 합니다. 얼마 접해야 허가가 나옵니까?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폭 몇 메타를 접해야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몇 메타요? 2m지, 2m. 왜 2m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입 최소폭 2m인데 이 폭을 재했더니 폭이 얼마입니까? 3.8m입니다. 3.8m. 그럼 허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뭐가 안 나오기? 2m면 나온다니까. 지금 몇 m라고요? 3.8m. 허가 나옵니까? 나오죠. 허가 나와서 건축을 이렇게 했다. 건축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빈 땅이 많이 남았죠? 반 딱 잡아서 나눕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 접해요? 이 부분이? 반띵 하게 되면 1.9m. 얼마 접해요? 1.9m. 이거 분할 허가해 줄 수가 있냐 없냐는 얘기예요. 네가 처음부터 1.9였으면 내가 허가를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할은 금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유 알려고 했지 말이에요. 사유 알 필요가 없습니다. 대지 분할할 수 없다는 사유에는 그냥 많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 다음에 5번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5번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하고 일단은 공개 공지하고 대지 안의 공지하고 헷갈리지 마는데요. 공개 공지는 공개, 오픈된 휴게소고 대지 안의 공지는 자 양쪽에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1번 필지, 2번 필지요. 1번 필지에서 건축할 때 이 선은 건축선입니다. 건축선에서 띄워요. 이것은 인접대지 경계선, 인접경계선. 띄워가지고 건축을 이렇게 건축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빈 땅이 납니다. 이게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에서 얼마 띄울 거냐? 건축선에서 최대 6m 이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6m 이내에서 용도 지역하고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띄우는 거리가 달라지는데 박스 내용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박스는 무시하고 대지 안의 공지가 무슨 뜻인가 알아야 돼요. 건축선에서 6m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 6m 이내 후퇴 건축에서 대지 안에 빈 땅 남긴다. 그게 대지 안의 공지. 공개 공지는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서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일반인 쓸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 만든다. 그것은 공개 공지. 그 제도만 헷갈리지 말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6변은 X고 맞변 건축 그건 X 안 나옵니다. 7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중요해져요. 7번 높이 제한이 있고 8번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 부분은 노트 47페이지 펴놓고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러면 첫 번째 자, 건축법에서는 그냥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게 있고 높이 제한. 두 번째는 1조입니다. 1조. 햇빛 분야죠.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두 가지요. 그냥 이 높이 제한을 우리가 그냥 높이 제한을 뭐라 하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여기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했어요? 도로로 둘러싼 일단은 구역 이걸 보고 가로구역입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따위 높이 제한입니다. 허가권자는 이쪽 가로구역이 50m다, 70m다, 80m다 이렇게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따위로 높이를 정해줄 수가 있다. 이게 먼저 가로구역이요. 자 봅시다. 자 가로구역 높이 지정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지정 체크합시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줄 거 봐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은 구역이 가로구역이요. 가로구역을 단위로 끝까지 줄 거 놓고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또 줄 겁시다.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거는 OX가 아니고 이런 제도가 건축법에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니까 들어본 기억만 남기는데요. 허가권자가 가로격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고,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장은 가로격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정한 바에 따라 건축인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되죠. 이게 한 블럭인데 이 가로격 건축물 높이는 몇 메타입니까? 50m. 허가권 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모서리 코너에 있는 거 얘는 몇 메타까지 한다? 60m까지 한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블럭은 50m까지 한다. 이걸 허가권자가 정할 때 이거 심의할까요, 안 할까요? 50m라고 정할 때 50m, 여기 이 블럭은 높이를 50m까지 한다 라고 50m를 정할 때 심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두 바퀴 심의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고 안 한다고 해놓고 물어보는데 심의합니까? 상식이지. 50m 정하는 게 결정. 심의하고 심의 거쳐서 50m 지정했으면 고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정도면 상식이 돼야 돼. 상식이. 심의하고 고시는 필수다. 해가지고 50m 정해놓고 그 상태에서 여기만 특별히 60m를 뭐 해주자고요? 완화해줄 수 있냐? 완화해줄 수 있다고. 완화할 때 심의할까요? 안 할까요? 내 표시 안 해놓고. 안 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한다 그러지. 표시 안 했잖아요, 지금. 심의해야 해요? 심의해야지. 결정하니까 결정할 때는 무조건 뭐 한다고요? 심의한다고. 뒷말에 이런 얘기입니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이 가로격에서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대지는 완화해줄 수가 있는데, 완화하더라도 뭐는 한다? 심의는 한다, 이 얘기고. 옆에 박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2번이 대부분 답은 2번입니다. 2번. 허가권자는 무슨 얘기냐? 나머지는 함정을 쓸 만한 게 없는데 2번만 함정이 나온다고.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격에서 건축물의 용도의 형태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줄겁시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자, 여기는 몇 메타입니까? 50m입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40m입니다. 여기에 업무시설은 30m입니다. 이렇게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고. 2번 지정절차. 허가권자는 가로격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려면 심의하고, 심의는 상식이고, 이 경우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은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규정을 따른다. 그럼 뒷말은 필요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주민의 의견은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인데, 주민의 의견 정치하고 심의하고, 의견 정치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나중이다. 생각하지 말고 심의가 나중이다. 그 판단해야 되고. 3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함정 쓰는 것은 동그라미 2번밖에 없어요. 같은 가로격을 하더라도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나머지는 그런 제도 있냐 물어보니까 허가권자는 가로격을 단위로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래, 그런 제도 있다. 두 번째, 이렇게 지금 같은 가로격에서 용도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고, 특별시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고, 주로 3개가 나와. 주로 3개가 나오는데 혹시 더 나온다 그러면 이 가로격 높이 지정하고 심의를 거쳐서 별도 완화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높이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친다. 지정했으면 책이 없더라도 고시, 공고는 한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 8번 이제 1조입니다. 1조 등 확보 높이 제한. 1조 확보 높이 제한. 노트 47페이지 그 노트 보면서 설명드려야 돼요. 얘는 좀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1조 확보 높이 제한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에서, 이게 전국이면 전국 그러면 첫 번째 전국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 세 번째 준주거, 전용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두 번째 상업지역, 상업은 중심 상업, 그리고 일반 상업, 그리고 유통 상업, 그리고 근린 상업, 그리고 공업지역 하나, 둘, 셋, 전용구, 일반구, 중고, 녹지지역,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두 번째 관리지역, 그러면 개생보.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가지고 이게 전국이에요, 전국. 전국에서 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물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29가지. 자,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1조입니다. 햇빛 보기 위해서 높이 제한한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틀을 좀 잘 잡아요, 틀을. 전용주거, 일반주거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29가지 건축물 중에서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무슨 건물을 건축하든 간에, 즉 모든 건축물, 전용주거, 일반주거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일조합보 높이 제한 받습니다. 29가지 중에서 뭐를 하든 간에 무조건 일조합보 높이 제한 받는다. 그럼 나머지 준주거부터 해가지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일조합보 높이 제한 어떻게 받냐 그러면 29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면 공동주택만 일조합보 높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안 받아요. 얘가 답으로 계속 나와요.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도 일조합보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럼 먼저 이제 틀을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모든 건축물이 일조합보 높이 제한 받고,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모든 건물이 다 안 받고 4개 뺀 나머지는 뭐만 받는다? 공동주택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이제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어떻게 하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할 건가? 이를 구분하는데,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자 원칙 그리고 예외 해가지고, 원칙 그럼 이건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그래요. 포인트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나오면 정북 그러면 띄워하여야 한다. 이 말을 찾아야 돼요. 정북 그러면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정남이 나오면 자 예외 이러한 지역은 뭔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지역은 정북 대신에 정남이 나옵니다. 정남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원칙적인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정해서 고시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남이 나오면 포인트 뭐이게 할 수 있다고, 정북이 나오면 하이한다는데 도대체 이 안에 있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안에 있는 말이. 자, 대일행이 정하는 범위다.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3개 필지가 있다고. 3개 필지 이렇게.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항상 위가 북쪽이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위가 북쪽입니다. 위가 북쪽. 나중에 토지 임장 다닐 때 지도 볼 때 지도는 항상 지도가 딱 있다 그러면 지도가 있으면 항상 위가 뭐라고요? 항상 위가 북쪽이요. 북쪽. 지도는 항상 위가 북쪽인데, 자 이러고 지도가 있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어디가 북쪽입니까? 그러면 원주가 이렇게 얘가 원주시 이러고 써졌어요. 그럼 어디가 북쪽이요? 그럼 얘가 북쪽이요. 글자 위가 항상 우리 뭡니까? 북쪽이 북쪽. 지도 볼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임장을 다닐 때 지도를 못 보겠는데 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우리 이사님하고 한번 가다가 차를 가지고 쫙 갑니다. 그럼 이사님 지도 보세요. 자, 지도 딱 놓고 자, 이쯤이면 다 온 것 같은데 이사님 뭐 없습니까? 이 땅 위치가 여길 것 같은데 교수님 아직 없는데요. 아니 옆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있는 이 땅을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저는 그 근처 다 왔다 생각했는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이사님이 지도 보면서 이 길이 아니래요. 더 가도 없는데 다시 빠꾸야 이 길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씩 이리로 가서 이리로 갈 때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북쪽 가고 있죠. 가다가 씩 해서 유턴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남쪽은 남쪽. 남쪽 가고 있으면 처음에 이러고 들고 있다가 지도를 이렇게 들고 있다. 그 다음에 어쩌 된다고? 뒤집어야지. 지도를 뒤집어서 거꾸로 봐야지. 내가 남쪽을 향하고 있으면 지도를 갖다 볼 때는 자, 북쪽이 이쪽을 보고 있어야지. 북쪽이 이쪽. 그럼 나는 뭘 봐야지? 남쪽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냥 북쪽을 놓고 봐버리니까 반대를 보니까 반대. 분명히 그 땅이 오른쪽에 있는데 나는 어디 본다고? 왼쪽 찾으면 안 나온 거예요. 지도를 볼 때. 항상 위가 말해서 북쪽이다라는 거 알고 우리 법에서 어쩐다고요? 북쪽으로 띄워라. 북쪽으로 띄우라. 자, 1번 필지에다 건축하고 2번 필지에 건축하고 3번 필지에 건축하고 이게 지금 무슨 지역입니까? 전형주거 일반주거. 햇빛 보기 한 창이 동서남북 어디로 가겠어요? 남쪽.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자, 1번 필지 건물이 높으면 2번이 해를 본다? 못 보죠. 2번이 높으면 3번이 못 보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건축법을 만들 당시 어떻게 할 거냐? 2가 해를 보기 위해서 2를 낮춰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낮추라고 할 수 없으니까 1번이 봤을 때 여기가 북쪽이죠. 무슨 선이요? 인접대 경계선. 거리 제한에 있다. 거리. 북쪽으로 거리 제한한다. 북쪽으로 거리 제한한다. 무슨 얘기냐? 건물을 높게 지으면 높게 지을 만큼 북쪽으로 많이 띄워라. 북쪽으로 많이 띄워주면 이 거리입니다. 거리. 이 거리를 제한할 테니까 북쪽으로 띄운다. 많이 띄우면 뒷집이 햇빛 본다. 얼마를 띄울까요? 물어봤더니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면 북쪽으로 1.5m 이상을 띄우고 건물의 높이가 9m를 초과하면 얼마를 띄워야 된다? 높이의 2분의 1만큼 띄운다. 이렇게 해야만 뒷집이 햇빛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T가 햇빛 볼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이건 이제 평면이고 측면법사 측면을 쫙 해가지고 자 이게 여기가 1번 필지 경계선 2번 필지 경계선 그럽시다. 그럼 3번 필지 해가지고 그러면 자 2번 필지에서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했다고 합시다. 햇빛 보기 한 창이 저 구조를 한다. 그러면 3번 쪽이 북쪽이죠. 여기가 북쪽.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요? 이쪽이 남쪽. 그러면 햇빛 보기 한 창이 2번은 당연히 이렇게 남 갔겠죠. 이렇게 이쪽 갔을 거요. 햇빛 보기 한 창이 지금 이쪽 보고 있습니다. 1번 쪽을 보고 있어요. 1번 필지가 높으면 여기 햇빛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지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 높이 재가지고 여기까지가 몇 메타냐? 9m다. 이 선이 지금 이 선이 무슨 선이요? 인접대지 경계선이니까 9m 부분을 짜게 가지고 높이를 9m까지 높일 때는 인접대지 경계선 얼마를 띄우고 1.5를 띄우고 10m다 그러면 얼마를 띄우고 2분의 1 얼마 띄우고 5m 띄우고 이게 10m다 20m다 몇 m 띄우고 그러면 10m를 띄우고 그럼 건축물이 높이가 이렇게 가 이렇게 그럼 건축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햇빛이 이러고 들어오는데 별 지장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제한하는데 북쪽으로 높이 제한을 합니다. 이게 정북 대령 그러면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도지 경계선부터 이게 대령입니다. 9m 이하면 1.5, 9m 초과면 2분의 2 범위 내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숫자는 암기해 줘야 되고 이래야만 뒷집이 햇빛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이게 지금 자 여기가 당연히 북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입니다.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요? 전형주거 일반주거. 북쪽으로 띄워서 건축해야 된다. 법을 이렇게 만드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북쪽으로 띄우죠. 당연히 안 띄우면 어쩐다? 처벌한다요. 어쩐다? 맞기 싫으면 띄워라. 띄웠어요. 햇빛 보기 한 창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남쪽으로.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요? 전형주거 일반주거. 전형주거 일반주거는 도시지역 안에만 있습니까? 모르면 컨닝이에요. 컨닝. 전형주거 일반주거는 도시지역 안에 많이 있습니까? 도시지역 안에 많이 있어요.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럼 한 필지 면적이 커요? 작아요? 면적이 비싸니까 면적은 땅이 비싸니까 당연히 면적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어놓고 구조를 봐요. 자 북쪽으로 띄우려니까 띄워놓고 공간이 있죠? 이 면적이 크면은 관계없는데 면적이 작다는 얘기요. 건축하다 보니까 앞에도 공간이 좀 있죠? 공간이 양쪽에 좀씩 있죠? 양쪽에 좀씩 있죠?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요, 비효율적이요? 이건 비효율적이지. 공간 한쪽을 몰아야지. 그러니까 북쪽으로 제한하다 보니까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안 돼요. 공간이 어중간하게 남아서 화단도 못 만든다고. 이래서 건축하는 사람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건축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 같다. 법에서 북을 띄우려 했지. 북을 띄우랬지. 북쪽을 띄우라. 반대해서 갑니다. 북쪽을 띄워라. 그럼 나는 어쩐다? 남쪽을 붙이겠다. 법에서 남쪽 붙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남쪽 붙인다 그러면 이렇게. 남쪽으로 붙인다 이렇게. 남쪽으로 붙여놓고 창문을 이렇게 내고 창문 이렇게 내고 그러면 뒤에 공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렇게 공간을 갖다 한 군데도 만들어놔. 이제 공간이 좀 됐잖아요. 그래야 뭐도 만들고 화단을 만들든가 정원을 만들든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원래 나무가 건물때 응달아서 잘 자라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못 보지만 뒷집이나 많이 봐라. 말이 됩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근다고 우리가 창문을 뒤로 낼까요? 해는 앞에서만 왔다 갔다 그랬는데 말이 안 되죠.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것은 다시 생각해. 다시 이게 북쪽이 뭔가 좀 이상해. 북쪽이 이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법을 만들 때 남쪽을 만일에 잡았다 그러면 남쪽을 띄우려 했으면 북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북쪽을 이렇게 붙여서 건축했다 그러면 창문을 남쪽 내고 이게 좋아요 나빠요? 훨씬 좋아요. 북쪽이 틀렸어요. 알고 보니까 북쪽이 아니고 어디를 잡아야지? 남을 잡아야지. 북쪽이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이렇게 북쪽을 적용받을 건축이 다 끝냈다고. 건축 끝냈지만 이미 잘못됐다는 거 알죠? 어찌하죠? 바로 잡아야죠. 법 개정에서 남쪽 띄워야 한다 그러면 남쪽 띄워야 한다. 1번, 2번, 3번 1번 필지가 안 그래도 내 건물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2번 기회에 다시 한다. 싹 지워가지고 나 남쪽 띄운다 해가지고 확 붙여버리면 여기 햇빛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안 보인다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D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 국가도 알지만 어쩔 수가 없이 우리는 어쩐다? 북쪽을 띄워서 하여야 한다. 근데 이 제도가 잘못했다고 안 됐다고? 잘못됐다고. 이미 도시가 형성된 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새로 도시 만들 때 그래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새로 도시를 만들 때는 어쩌자고요? 남쪽을 갑시다. 남쪽을. 이렇게 개발이 다 끝난 데서 남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는 2일 때는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남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잘 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동시에 싹 쓸어버리면. 동시에 싹 쓰는 방법이 뭡니까? 네, 정비사업 하면 정비사업. 정비구역 그런 데는 남쪽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쪽을 적용받아서 건축하는 가장 먼저 그게 어딥니까? 그게 일산입니다. 일산 신도시. 거기서부터는 남쪽 갔어요. 남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도시가 도입이 돼서 그때부터는 남쪽을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은 북쪽은 하이한다고 남쪽은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다를 봅시다. 자, 먼저 책 451페이지 봐요. 451페이지 8번의 1번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1번 정부.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체크합시다. 정북 방향 체크하고 정북. 인접대지 경계선 또한 다음 범위 내에서 절에가 대한 거리 이상을 체크합시다. 띄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가 딱 나오면 정북이 나오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어떻게? 그 박스는 암기하죠. 9m 이하면 1.5 이상. 9m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적용 배제, 그것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정남인데.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줄 거 봐요. 다음 어느 하나.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음 어느 하나 안 나오고 박스가 나옵니다. 박스 1, 2, 3, 4, 5, 6 묶어가지고 개발 예정지역이요. 개발 예정지역. 택지개발지구, 대유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개발 예정지역은 자 다시 위로 가가지고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면 건축 높이를 체크합시다. 정남 방향 체크하고
인접대지 경계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일에 따른 높이 범위 내에서 특자시 특자도 시인 것 정할 고시하는 책값이다.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남 할 수 있다 이게 나오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개발 예정지에 붙든가. 자, 7번. 정북방에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자, 7번 설명하면 7번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대지가 있는데 물어보라 마나. 자, 1번 필지, 2번 필지.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북쪽. 어쩐다고 북쪽을 띄워서 하여야 한다는데 운 좋게도 이렇게 1번 필지하고 2번 필지 사이에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북쪽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내가 북쪽을 붙인다 하더라도 피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 방향에 건축이 금지된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으면 남쪽 띄워서 할 수 있다고. 이게 7번이고 8번은 자 이게 지금 1번, 2번인데 2번이 이렇게 건축이 돼 있는데 1번이 건축하기 위해서 나는 어쩌겠다? 남쪽 띄우겠다. 2번 찾아가가지고 2번 찾아가자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얘가 오케이. 무슨 얘기요? 내가 남쪽을 떼서 북쪽으로 붙여서 건축했으면 하는데 괜찮냐? 괜찮다, 괜찮다. 나는 원래 해 안 보면 괜찮다. D쪽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하면 어쩐다고?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D집이 괜찮다는데 이런 얘기요. 북쪽 대지 소유자하고 뭐만 하면? 합의하면 남쪽 띄워서 할 수 있다. 세 가지가 나왔죠. 개발 예정된 지역이나 북쪽 방향의 도로,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다든가 북쪽 대지 소유와 합의했으면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면서 여기는 전용주거, 일반주거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구시가지는 이미 이렇게 건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구시가지는 정상적인 땅이면 건축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건축이 되어 있는데 자 2번하고 5번 봤을 때 2번, 5번. 현재 여기는 구시가지 무슨 지역이라고요? 전용주거, 일반주거입니다. 똑같은 상태다 그러면 2번 땅이 좋아요? 5번 땅이 좋아요? 2번은 도로가 어디에 있고? 북쪽에 있고 5번은 도로가 어디에 있고? 남쪽에 있고 2번이 좋아요? 5번이 좋아요?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는데 2번이 좋다는 사람은 왜 2번이 좋아요? 남주 이쪽은 생각 안 하고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이쪽은 생각 안 하고 건축할 수 있으니까. 뒷건물이 없으니까. 뒷건물이 없으니까. 자, 5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기가 좋으니까. 구시가지 전용주거, 일반주거 여기서 우리가 중개한다 그러면 중개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좀 1년 만에 문 안 닫고 좀 장수하려면 자기 주변에 이드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건축업자가 몇 명 정도 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안정적인 거. 건축업자를 몇 명 끼고 하게 되면 어쩐다고요? 나보고 땅 사달라. 공사 끝나고 분양해달라. 좀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야 길게 갈 수 있다고.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한답니까? 이 동네 와가지고 사장님이라면 사장님 북도로 있습니까? 물어봐요. 북도로 있습니까? 물어봐요. 사장님 북도로 있습니까? 그게 뭔데요? 북도로 있습니까? 그게 뭔데? 이러면 말하다 말고 가버려요. 이 사람 쳐보니까 안 되겠고. 북도로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구시가지라고. 구시가지 건물 철거하고 다시 져야 안 져요? 저죠. 다세대 빌라 지어서 분양해야 하네요? 하죠. 얘 같은 경우는 남쪽에 도로가 있고 북쪽에 붙이면 2번이 피해봐야 안 봐요? 보죠. 어쩐답니까? 띄워야 하죠. 띄우니까 얘는 자기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어요. 얘는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쩐다고? 띄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얘가 이렇게 붙인다고. 그럼 얘는 자기 용적률을 다 찾아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 그것도 어디에서?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는 무조건 뭐가 좋다고요? 북쪽에 도로 붙은 땅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같은 상태다 그러면 이 지역이 다세대 연립지대 분양이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이런 땅 나오면 어쩐다고? 무조건 잡아놔야 돼. 이런 땅이 나오면 무조건 잡아놔야 되고
이런 땅이 나오면 잡기는 뭐 잡아요? 중개해야죠. 이런 땅이 나오면 무조건 잡아놔야 되는데 이런 땅이 나옵니까? 어찌해야 돼요? 가서 쑤셔야 돼요. 심심하면 사무실 앉아있다 손님 없네 문 닫아 이러지 말고 어쩐다고? 틈틈이 봐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지금 개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 봐가지고 하나씩 철거하고 다시 연립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땅에 가서 미리미리 뭐 해야 돼? 작업 다 해야 된다고 이거. 건축주 만나가지고 건물주 만나가지고 혹시 팔 기회 있으면 지금이라도 판다 그러면 내가 작업을 다 해놓고 왔다 그러면 바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북쪽 돌에 접한 땅이 좋은데 어디에서요? 조건은 전용주거 일반주거만 아무데 막 잡으면 안 되고 전용주거 일반주거 어디에서요? 구시가지 구시가지 신시가지는 아니 신시가지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게 이제 전용주거 일반주거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2번 450편 맨 밑에 2번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체크합시다. 일반상업, 중심상업은 제외입니다. 주로 답이 그거예요. 일반상업, 중심상업 제외. 채광 등 확보 위해서 체크합시다. 대일행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공동주택은 일단 그 지문이 나와요. 일반상업, 중심상업을 제외한 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 지문 나오니까 일단 그 지문 먼저 알고 그러면 대통령령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박스에 1번, 2번 두 개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잠시 쉬고 다시 합시다.